안녕하세요. 이차숙입니다. 오랫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마음 잡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참 많은데 제가 많이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을 때 그림 읽기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림책은 글로도 말을 하고 그림으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글과 그림이 엮어져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그림책들은 글보다 그림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을 때는 꼭 그림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어떻게 읽을까요? 그림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알면 그림 읽기가 훨씬 쉬워지겠지요. 유재수 작가가 만든 글 없는 그림책인 노란 우산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책에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만으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를 나타내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자, 작가는 우선 노란 우산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노란 우산을 쓴 아이 하나가 등굣길에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등의 여러 가지 색깔의 우산을 쓴 친구들을 만나 함께 학교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이 이야기만이라면 이야기가 너무 싱겁고 밋밋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작가는 비 오는 날 아이가 우산을 쓰고 혼자 학교 가면서 느끼는 약간은 쓸쓸한 기분, 그러나 등굣길에서 하나둘 친구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더 즐거워지는 마음, 친구들과 함께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깔깔거리고 웃고 떠드는 유쾌함, 친구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느끼게 되는 매우 들뜬 분위기, 즐겁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서는 아이들의 경쾌한 발걸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작가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대부분 작가들은 자신의 의도를 글로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어휘를 선택합니다. 그렇듯이 그림 작가들도 그림으로 의미들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색, 형태, 선, 크기, 공간적 위치 등 조형적 요소들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그림책 연구 분야에서는 그림 어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우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공간의 변화로 표현합니다. 처음에 텅 빈 공간에 노란 우산을 쓴 아이 하나를 그리고 있습니다.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공간에는 노란 우산 하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 공간은 거의 무채색에 가까운 색상을 사용하여 아이의 쓸쓸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거리를 조금 이동하여 다른 집에서 파란 우산을 쓴 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하여 다른 골목에서 빨간 우산을 쓴 아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주변에는 집들과 아파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간이 차기 시작하지요. 색상은 좀 더 밝고 따뜻한 색으로 변합니다. 놀이터를 지나고 육교를 지나고 로타리를 지나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하나둘 더 많아지지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주변은 더욱 알록달록 밝은 색으로 변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의 마음도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내 우산만 보이다가 마침내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여기까지 왔을까요? 구체적 이야기는 독자의 몫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공간의 변화와 색상을 달리하면서 독자의 무한 상상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의 변화에 따라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이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상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책의 그림 읽기를 지도하는 한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림의 내용은 정답과 오답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 읽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그림책을 깊이 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림책을 깊이 읽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